여러분 혹시 부자 되기 싫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싫어 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간혹 돈이 만하게 뿌리요 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한 0.00001% 정도? 그리고 실제로 부자가 됐을 때도 그분들이 싫어할지는 까봐야 되는 거겠죠. 대부분은 부자 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언제나 부자는 소수일까?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10% 정도만 부자라고 불리고 90%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노이즈입니다. 돈을 벌려면,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행입니다. 투자든 사업이든 그 어떤 자기계발서나 영상을 봐도 실행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행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노이즈가 있어요. 야, 그거 안 돼. 야, 그거 어려워. 야, 그건 재능 있는 애들이 하는 거지. 야, 너는 아니야. 이런 노이즈가 자꾸 낍니다. 그런데 성공하려면 이 노이즈를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디깅이라는 책에서 저자 박치은 대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 이미 해봤다라는 사람들의 말은 노이즈일 뿐이다.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관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합의 효과에 휩쓸려선 안 된다. 잘못된 합의 효과는 자신의 의견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가치로 간주하고 근거 없이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성을 말한다. 인간은 확신에 찬 말을 들으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합의 효과에 빠져 있죠.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 야, A라는 거는 안 돼.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건 그냥 자기가 내린 결론일 뿐인데 이걸 마치 사회적 합의, 모든 이들이 동의하는 내용인 것처럼 진리 마냥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진리로 받아들이면 누군가 아니야,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면 야, 그건 이래서 저래서 안 되는 거야. 너 빼고 다 알아. 왜 너만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냐? 왜 너만 성공 포르노에 중독돼 있냐?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합니다. 사업은 이래서 안 되는 거고 투자는 저래서 위험한 거고 마치 절대 될 수 없는 걸 너만 몰라라는 식으로 강하게 부정하는 노이즈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사실은 까보면 그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옳다라고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의 증명을 거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착각해서 마치 진리인 것 마냥 강하게 주장하고 흔들려선 안 된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노이즈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전제가 필요하죠. 야, 진짜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는 거 맞냐?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거 맞냐?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려면 다른 사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90% 이상의 사회 구성원들이 야, 저 사람은 성공할 수 없겠다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낸 사례들이 있다면, 아니 그 사례가 많다면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라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걸, 사회적 합의가 아닌 개인의 편협한 의견일 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야놀자 이수진 대표님 아십니까? 이분은 공고 출신이에요. 공부를 잘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 모텔 청소 일을 하면서 숙박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모텔에서 청소하던 사람이 숙박업소 플랫폼을 만들어서 조단위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겠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됐잖아요. 야, 한 명 사례 가지고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니냐? 아까 제가 인용했던 디깅의 박치은 대표님, 지금 아울디자인이라는 디자인 회사의 대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 노가다로 시작하셨어요. 돈의 속성 김승우 회장님 어떠십니까? 사업에 7번 실패했어요. 한 번, 두 번만 실패해도 야, 너는 재능이 없어, 이런 노이즈가 들리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도전해서 7번째 실패하고 8번째 성공해서 수천억 자산가가 된 겁니다. 방금 제가 예로 든 분들 주변에서 노이즈가 없었을까요? 야, 너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안 들렸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포기했다면 지금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야,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이 말을 성공 포르노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뚫어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례, 물론 소수긴 합니다. 당연히 소수죠. 이 노이즈를 극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안 돼 안 돼 안 돼 할 때 그거를 극복해내고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멘탈과 실행력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성공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는 해냈기에 우리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성공 포르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이즈에 속지 마세요. 노이즈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 그게 90%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90%의 사람들이 가난한 두 번째 이유, 바로 운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력만 있다고 성공할 수 있냐?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 운이 필요합니다. 마이클 모부신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사 대부분은 운과 실력이 결합한 결과다. 경기 종료 신호 직전에 던진 멋진 슛이 바스켓에 튕겨나온 탓에 아깝게 우승을 놓치는 농구팀도 있다.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했던 약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되어 대박을 터뜨리기도 한다. 별 생각 없이 주식을 매수했는데 그 직후 그 회사가 비싼 가격에 인수되어 횡재를 안겨주기도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한 운과 실력이 실제로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운과 실력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통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하는 데는 엄연히 실력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투자를 한다면 투자 실력, 사업을 한다면 좋은 아이템을 고르고 사람을 고르는 안목, 운동을 한다면 신체 능력 등이겠죠. 그런데 이 실력만 있다고 성공할 수 있냐? 아닙니다. 아무리 투자 실력이 좋은 사람도요, 코로나 위기가 찾아오면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갑자기 불경기, 경제 위기를 맞거나 누군가 작정하고 파논 짠해서 사기를 당하면 답 없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재능을 꽃피우지 못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데는 운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실력이야 열심히 노력하면 키울 수 있겠죠. 근데 운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운의 영역을 정복하는 거냐? 그 비결이 바로 확률입니다. 뭐라고요? 확률. 여러분, 카지노가 왜 돈을 잘 버는지 아십니까? 카지노 회사와 카지노 고객의 승률, 도박의 퍼센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계산해 봤을 때 고객이 이길 확률이 한 49점 몇 퍼센트 됩니다. 그리고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50점 몇 퍼센트예요. 아주 미미한 차이죠. 1%가 채 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카지노 회사들이 계속 돈을 잘 벌고 운영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돈을 버는 건 카지노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박 횟수가 굉장히 많이, 즉 고객들이 여러 번 도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행운이 따라서 고객들이 카지노에서 많은 돈을 따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분명히 고객이 승리할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어떨까요? 횟수가 많아지면 결국 확률로 회귀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지노가 50.5% 승리하고 고객이 49.5% 승리해요. 그러면 한 번 도박을 시도했을 때 고객이 이길 확률이 존재하죠. 그런데 한 100만 번쯤 하면 어떨까요? 이 0.5% 차이로 인해서 결국 판돈을 따가는 건 카지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행 횟수가 적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번 시도하잖아요. 결국 이 정규 분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확률이 많으면 결국 이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성공에 운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냐? 운이 작용할 때까지 시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도전할 때 돈이 안 드는 걸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유튜브를 도전한다, 책을 쓴다, 블로그에 글을 쓴다. 이거 돈 드나요? 돈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될 때까지 하다 보면 어때요? 언젠가 행운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물론 운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확률이 제로가 아닌 이상 여러 번 시도하고 실력만 갖췄다면 결국 언젠가 운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시도해야 됩니다. 여러 번 시도하려면 중요한 게 뭐죠? 한 번 실패했을 때 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했을 때 피해가 적은 도전을 해야 합니다. 한 번에 1억짜리 자본금을 투여하는 사업을 할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를 100번 시도해서 결국 한 번이라도 성공이 찾아올 수 있는, 운이 내 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책임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과 부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절대로 평탄한 고속도로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부자라고 말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만 오는데도 길이 절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자산을 불려나가고 더 부자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험할지 가늠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험한 길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당을 하는 사장님이 코로나가 터졌어. 야, 어쩔 수 없네. 야, 망했다. 이거 뭐 어쩌겠냐 라고 접으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퇴사해. 그렇다고 해서 야, 나간 저 직원 때문에 망한 거야, 쟤 때문이야 라고 책임 전가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손해를 그 직원이 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손해보는 건 납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어떤 외부적 요소가 있더라도 결국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나고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사업이 됐든 직장에서 됐든 어떤 상황에도 책임을 감수하기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억울하거든요. 왜? 진짜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직원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정말로 시대적 상황 때문에 힘들었을 수 있고, 정말로 내가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난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남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바뀌는 게 있겠냐는 거죠. 없습니다. 밥 프록터 부의 확신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서 나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나의 실패와 가난의 원인이 남에게 있어도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에 누구 책임이다? 그냥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변화를 만들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사장학개론에서 김승호 회장님은 사업하다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전쟁 정도 빼고는 전부 사장의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길에서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 다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냐 이거죠. 다른 사람이 내 가난의 원인이다, 혹은 시대 환경이 잘못됐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바꾸죠.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뭐다? 나 자신이다. 고로 변화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한다?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책임을 져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가난한 이유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나 외에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90% 이상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노이즈. 성공에는 실행이 필요한데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야, 그게 되겠냐? 안 돼. 그건 저 사람이니까 된 거지. 너는 안 돼. 이런 노이즈로 우리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런데 그 노이즈를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운. 실력만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이라는 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실력을 키우되 그 실력이 때를 잘 만나서 행운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시도하는 것. 그래서 결국 평균 회귀로 인해서 나에게 평균만큼의 기회가 찾아오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때까지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마지막,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다른 곳에 찾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내가 다른 사람, 환경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고, 그렇다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선 내가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90%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질입니다.